펑션 베이의 정재석 책임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하셨듯이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드릴 내용은 유연 다물체 동력학과 입자법 CF들을 이용한 다중물리 해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례 중심으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발표 순서를 보시면 먼저 유연 다물체 동력학에 대해서 또 짧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입자법 CFD와 다중물리 해석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연 다물체 동력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유연 다물체 동력학은 강체 동력학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유한요소법, 즉 이제 유연체를 도입한 통합 해석 솔루션인데요. 강체와 유연체를 모두 포함한 시스템의 동력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 다물체 동력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풀 플렉스 바디, 즉 노드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유연체의 모든 노드의 자유도를 고려하는 비선형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선형 해석은 보시는 것처럼 뭐 호스의 대변형이라든지 그리고 호스의 대변형에 대한 그 기하 비선형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성 재료 같은 재료 비선형 그리고 이렇게 접촉점이 변하는 그 접촉에 대한 경계 비선형들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educed Flexible Body라고 모드법인데요. 유연체의 모드 해석을 통해서 이 모드 형상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드 형상들을 모두 중첩법을 적용해서 유연체의 변형을 선형으로 가정을 해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모드법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 FEM 바디라든지 미소 변형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미소 변형이라든지 그리고 뭐 하중점이나 접촉점이 변하지 않는 좀 고정되어 있는 그런 해석 케이스에서 좀 효율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유연 다물체 동력학이 그러면 어디에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연 다물체 동력학은 다물체 동력학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다물체 동력학, 강체 다물체 동력학 해석을 통해서 시스템의 거동을 분석하게 되고 이때 뭐 드라이빙 포스라든지 토크 이런 부분 조인트의 하중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가 되었을 때 유연 다물체 동력학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유연 다물체 동력학을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부품에 작용하는 응력 분석이라든지 내구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트레인의 시프트 포크 부분인데요. 여기에 작용하는 응력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내구 평가까지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많이 보시는 이제 매니플레이터인데요. 매니플레이터의 이 엔드 팁에는 대부분 좀 많은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어를 통해서 이 진동을 억제하고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시뮬레이션에서 이 진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매니플레이터의 부품 변형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연 다물체 동력학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연 다물체 동력학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시험과의 연계에서 또 필요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트럭의 이제 캐빈 부분이라든지 자동차 차량의 이제 토션빔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 차량의 주행 시험을 통해서 뭐 가속도 센서라든지 스트레인 게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얻은 그런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시뮬레이션에 반영을 해서 저런 응력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능력 평가를 진행을 하고 시험과의 연계를 진행함으로써 제품 설계의 타당성을 이제 검증을 하게 되죠. 아래쪽에 보시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부트가 실제 변형에 의해서 조인트 부트가 이제 고무 러버가 찌그러지는 부분이라든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셀프 컨택이 일어나서 뭐 찌그러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석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과 연계 후에는 제품 개선을 위한 이제 설계를 다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강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비선형 모델 등에서는 당연히 이제 유연 다물체 동력학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먼저 이제 기하 비선형, 대변형이라든지 대변이 대회전을 수반하는 이 기하 비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눈으로 보시기에도 변형이 많이 일어난다고 할 때 이제 대변형이라고 하는데 뭐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변형률이 0.2% 이상일 때 대변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캔이 찌그러진다든지 낙하선이 공기저항에서 이렇게 거동하는 부분, 벨트가 거동하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에 얇은 시트, 종이가 롤러에 의해서 감겨지는 부분, 얇은 시트가 저렇게 뒤틀어진 롤러들에 감겨질 때 발생하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저쪽 주름 현상, 윙클 현상 같은 경우도 이제 강체로는 당연히 표현할 수 없게 되고요. 네, 저기 보시면 활이 이제 발사되는 저 해석 같은 경우에는 활대와 그리고 활시위라고 하나요? 저 줄 모두 대변형을 수반하는 탄성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영향에 의해서 발사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또 강체로는 할 수가 없는 해석이 되겠고요. 네, 아래쪽은 이제 재료 비선형 쪽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해석은 이제 와이퍼의 일부분인데요. 이제 차량 와이퍼에 이제 닦임 해석을 할 때는 저런 와이퍼의 초탄성 재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초탄성 재질을 사용해야 되고, 오른쪽에 이 아변하는 해석 같은 경우에는 또 소성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성 재료, 초탄성 재료 이런 물성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유연체가 포함된 동력학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접촉에 대한 이제 경계 비선형 쪽인데요. 뭐 접촉 자체가 이제 동력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유연 다물체 동력학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보이시는 저 프린터에서 용지가 이제 배출되는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린터의 이제 배출 쪽에 위치하고 있는 저 빨간색 롤러가 지그재그로 저렇게 배치가 되면서 종이와 또 접촉을 하면서 종이의 변형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 변형에 의해서 종이가 배출될 때 뭐 직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는 랜딩 기어 같은 경우에도 네, 이쪽 부분들이 이제 컨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클러치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클러치판 자체가 이제 대변형도 수반을 하고 있고, 이 대변형에 의해서 클러치판이 이제 강체와 접촉을 하면서 강하게 접촉이 되면서 네, 물려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해석.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펀칭 머신 같은 경우에는 또 소성 재료와도 연관이 있겠죠. 이게 강체의 이제 펀칭 머신과 이제 소성 재료가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영구 번영을 만들어내는 이런 해석에도 네, 유연 다물체 동력학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만 보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유연 다물체 동력학 사례 중에 첫 번째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풀플렉스 바디 노드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엑스카베이터의 이제 언더캐리지 부분에 대한 해석인데, 언더캐리지 부분의 좀 주요 부품들 링크라든지 스프로켓, 롤러, 아이들러를 유연체로 네, 표현을 구성을 하였고요. 실제 이제 주행 시험을 고려해서 주행할 때 발생하는 응력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부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해석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모드법에 대한 사례인데요. 스태커 시스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형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대형 구조물이 움직일 때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유연체로 구성하는데, 그때 이제 모드법을 사용해서 모드 형상을 이용하게 된 거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이쪽에 또 이제 컨택도, 접촉도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스태커 시스템이 움직이면서 적재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발생하는 뭐 출렁임, 진동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적재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유연 다물체 동력학에 대해서 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봤는데,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입자법 CFD와 이제 다중물리 해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중물리 해석, 멀티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많이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물리적 분야에 대한 결합된 해석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이는 시스템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요때 이제 좀 주요 키워드라고 한다면 시스템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물리 분야로 봤을 때는 제가 뭐 한번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다물체 동력학을 중심으로 뭐 유한 요소, 유체 전자기 이런 물리 분야들이 연계해서 다중물리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솔루션 관점에서 다중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력학 해석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뭐 구조강도 해석 소프트웨어라든지 MVH 소프트웨어, 기어 설계 소프트웨어, 유동 해석 소프트웨어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다중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FSI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용어입니다. Fluid Structure Interaction이라는 얘기로 이제 구조 해석과 유체 간의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번 시간에 이제 구조 해석이 아니라 동력학 해석과 유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다중물리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시스템 단위의 동력학 해석 모델, 이제 이미 시스템 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이 모델에서 유체까지 접목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 이 한정되어 있는 CA 그 인력으로 봤을 때 되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워트레인에서 오일이 슬러싱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파워트레인에 필요한 MBD, 파워트레인을 모델링하기 위한 MBD 모델링 지식도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기어 오일의 슬러싱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CFD 전문 지식도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그 시간 자체도 아마 많이 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해석 시간도 많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뭐 설계 단계에서 봤을 때 비용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부터 사실 FSI 문제가 조금 풀기 힘든, 뭐 이제 단순히 푼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용성 관점에서 시행하기 좀 힘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FSI 문제를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전용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물체 동력학과 입자법 CFD를 연성 해석하는, 다중물리 해석을 하는 방법으로 좀 돌파를 해볼까 합니다. 다물체 동력학과 입자법 CFD 연성 해석, 이제 다중물리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의 거동, 동력학을 통한 시스템의 거동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유체 고동을 통해 이제 시스템과 유체 간의 상호작용을 손쉽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예를 들어 기어 오일의 비산과 같은 부하 저항이라든지 구동력, 부력과 같은 보정력 이런 유체 하중을 이제 시스템에 있는 강체나 혹은 유연체 표면에 직접 적용을 해서 전체 시스템의 하중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성 해석을 통해서 구해진 결과는 애니메이션, 컨투어 혹은 뭐 트레이스 등 다양한 형태로 이제 한 곳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입자법 CFD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입자법 CFD는 이제 기존의 이제 메시법을 사용하는 CFD랑은 좀 다르게 이제 수많은 입자를 이용해서 직접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쉽고 자유표현이나 이동경계 문제에 대해서 쉽게 좀 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메시법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단 그 메시를 만드는 작업 자체, 전처리 작업 자체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동경계나 자유표면 문제에서는 처음에 만든 그 메시로서는 뭐 정확하게 풀리지 않거나 좀 계산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자법을 사용하게 되면 입자를 생성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액체가 튀는 현상이라든지 수면의 이제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법 CFD의 방금 설명드린 이런 특성 때문에 사실 이제 기계 시스템과 다중 분리를 하기에 굉장히 최적의 조건이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계 시스템 안에서 고려되는 유체들은 이렇게 보이시는 세 가지 예제처럼 비산이라든지 자유표면, 이동경계 문제들을 대부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입자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입자를 생성하는 것만으로도 뭐 비산, 자유표면, 이동경계 문제를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 시스템과 잘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메쉬를 사용하지 않는 메쉬리스 방식이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에서도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고, 입자법이라는 장점 때문에 또 GPU 병렬 계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시뮬레이션 시간 자체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시스템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을 해석할 때에도 모델과 같이 그 시스템 단위의 모델과 같이 CFD를 해석할 때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먼저 이제 예시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물체 동력학, 강체 다물체 동력학과 입자법 CFD의 연성 해석 사례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차량의 이제 관수로 통과하는 테스트인데요. 관수로를 통과하면서 차량에 엔진룸에 유입되는 물이 얼마인지,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해석을 뭐 도요타에서도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비부정 도로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관수로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량의 이제 슬라이딩에 의해서 이제 물이 이제 뿌려지는 비산되는 해석 케이스고요. 세 번째는 피스턴의 오일 제트. 피스톤에 이제 발생된 이 오일 제트 거동을 실제로 이제 시험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피스톤 자체가 굉장히 고속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이걸 시험 자체로 구성을 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이제 관측하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 장치를 구성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오일 제트의 거동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차량의 이제 물웅덩이를 통과할 때 물이 어떻게 차량 하부에 튀어지는지 해석인데요.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가 이제 대부분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혹시라도 물이 유입이 돼서 배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고점성 액체 교반 이제 섞여지는 사례인데요. 일단 강체 이제 기계 시스템의 구동에 의해서 액체들이 서로 교반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유체와 고체 입자 간에 섞여지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트레인에서 오일 슬로싱, 뭐 파워트레인 자체도 아까 엔진과 동일하게 실제 시험에서 관측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듭니다. 관측 시험 장치를 할 수는 있지만 또 이게 설계가 변경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에 해석과 시험의 밸리데이션을 한번 거치고 그 후에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계 개선을 이어갈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도 기계 시스템에 의해서 서로 다른 물성의 액체가 교반하는 사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강체 동력학과 입자법 CFD의 다중분리 해석을 사례를 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유연 다물체 동력학과 입자법 CFD의 다중분리 해석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실험과 검증, 비교 검증을 했던 사례인데요. 이제 유연체 배풀이 수조 이제 중간에 위치하게 되고, 이 유연체 배풀 이제 수조를 인위적으로 좌우로 이렇게 흔들 때에
배풀이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그때 유체 유동이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실험과 비교 검증을 해본 사례입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 고속 카메라와 비교한 사진을 보게 되면 배풀도 그렇고 유체의 유동도 그렇고 굉장히 유사하게 거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 이 아래 그래프는 배풀의 끝단의 이제 위치를 트레이스한 건데요. 실제 실험과 그리고 해석이 굉장히 유사하게 잘 맞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다음은 유체가 흐르는 유연한 튜브, 유연체로 구성되어 있는 튜브의 거동 해석입니다. 일단 고압 유체가 유연체 이 내부, 호스 내부에 흐르고 배출되면서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튜브가 거동하는 해석 사례가 되겠고요. 아래쪽은 동그란 구체 용기 내부의 유체 거동을 보는 건데, 구체 내부의 이제 유체 거동을 보는 건데, 왼쪽은 좀 스틸 재질의 이제 강한 구체 용기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좀 유연도를 높여서 비닐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구체 용기입니다. 그때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쪽이 빨갛게 지금 라인이 보이는데 이게 수면을 지금 트래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유연도를 다르게 가지고 있는 구체 용기 안에서의 그 유체의 표면이 어떻게, 수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트레이스하는 사례입니다. 네, 다음은 탄성 타이어를 적용한 차량의 관수로를 주행하는 해석입니다. 일단 타이어 자체를 탄성체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차량이 관수로를 이렇게 통과를 할 때 물이 이렇게 저항력에 의해서 뿌려지는 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차량이 유체 저항에 의해서 주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본 사례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관수로 주행 테스트인데요. 이때는 차량 하부를 유연체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관수로를 지날 때 차량 하부의 유체에 의해서 어떤 응력을 받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륜 구동 차량인데 잘 보시면은 이 유체 부력 때문에 차 이제가 살짝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동력이 손실되는 이런 부분들도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더미 바디까지 탑승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관수로를 만났을 때 사람이 어떤 충격이 가해지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CV 조인트 러버 부트, 아까 앞선 예제도 있었는데 그 러버 부트 내에 베어링, 윤활유의 거동 해석 사례입니다. 일단 CV 조인트 부트를 이제 러버 부트로 유연체로 구성을 한 모델이고요. 그 내부에 그 베어링의 윤활유를 유체로 포함시켜서 해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조인트 부트가 대변형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베어링의 윤활유가 혹시라도 베어링 윤활유가 좀 손실이 되거나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은 세탁기 관련 테스트인데요. 먼저 위에서 보이는 세탁기는 일반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라고 하는데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 세탁기에 대한 예시고요. 세탁기에 이제 펄세이터, 아래 회전하는 강체 펄세이터에 의해서 유체가 유동을 하게 되고 그 또 유체 유동에 의해서 지금 유연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탁물이 어떤 변형을 가지는지 어떻게 세탁물이 거동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강체 그 펄세이터의 회전에 의해서 유체가 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유체 유동 영향에 의해서 유연체 세탁물이 또 영향을 받게 돼서 거동을 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도 유사합니다. 통돌이가 아니라 이제 드럼 세탁기가 되겠죠. 드럼 세탁기의 거동에 의해서 내부 유체가 어떻게 유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유체 유동 때문에 세탁물이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네, 다음은 조금 특이한 사례인데요. 사실 뭐 유연체와의 연성 해석 사례는 아니고요. 이 페트병 내부에 있는 유체가 이제 출렁이게 되는데 그 출렁임을 고려해서 페트병을 넘어지지 않게 제어를 하는 그런 해석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어 모듈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해석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일단 그 배기계 가스 주입에 따른 머플러의 동특성을 보는 해석 사례인데요. 앞선 제가 예제들은 전부 다 유체, 그 물과 같은 그런 액체 유체에 대해서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압축성 관련 파라미터를 조금 조절하면은 이렇게 기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자법 CFD로도. 그래서 배기계 가스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배기계 가스를 머플러에 주입을 했을 때 네, 여기 보이시는 머플러 내부에 이제 배플의 응력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ERP를 통해서 이제 소음원 분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연 다물체 동력학과 입자법 CFD의 이제 연상 해석 사례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다 보여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다중물리 해석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예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제는 드릴에 대한 예제인데요. 유체 CFD 입자법 CFD가 아니라 여기 이 예제는 고체 입자 DEM을 이용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유연 다물체 동력학과 고체 입자의 연성 해석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릴이 벽을 뚫을 때 그 벽의 강성에 따라서 어떻게 드릴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드릴의 내부에 있는 기어 베어링의 구동력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해석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드릴의 이제 끝 팁을 유연체로 구성을 해서 또 벽면을 뚫을 때 팁이 파손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석 사례도 되겠습니다. 네, 모두 끝났네요. 제가 해석 사례가 많아가지고 조금 빨리 설명을 해서 좀 듣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준비해온 해석 사례들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저희가 아마 발표 자료를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방금 그런 영상들과 관련 정보들을 다 링크에서 볼 수 있도록 QR코드도 다 삽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나중에 다운받으셔서 혹시라도 제가 너무 빨리 소개해드려서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영상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